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계엄 12월 3일 했죠. 그리고 54일 만에 피고인의 신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피고인이 되었을까요? 왜 구속이 되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이죠, 그렇게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들이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의 트집을 잡고 있었지만 사실은 말이죠, 상황이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아지고 있었죠? 이재명은 공직선거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우진교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많은 법조인들이 우진교사는 2심에 가면 100% 유죄로 바뀐다고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수원의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이가 유죄를 받아가지고 이재명은 빼박이었고 등등등등. 이재명은 가면 갈수록 사실은 사명초가에 빠져 있었고 이재명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또한 많이 기세가 꺾이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재명이 결국 무너지면 434억을 몰아내야 되고 또 물어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거 외에도 민주당이 과연 그 후에도 이재명이 무너진 후에도 지금과 같은 하나의 당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민주당이 붕괴될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번 돌아가 볼까요? 2024년 12월 3일로 돌아가면 2024년 12월 3일로 돌아가면 사실은 상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이 좋았습니다. 쟤들이 아무리 무슨 내란 특검법이니 김건희 특검법이니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통과될 가능성도 많지 않았고 설사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걸로 뭘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서 12월 4일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 계엄의 가장 직접적인 선포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감사원에 대한 감사원장의 탄핵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 공직기강을 감사하고 회계를 감사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세우는, 그리고 대통령 권력의 가장 어떻게 보면 뒷받침이 되는 그러한 기관이 감사원입니다. 물론 감사원은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과 떼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이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감사원이죠. 왜냐하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그리고 또 돈 같은 것을 삥땅 치지 못하도록, 쉽게 말하면 예산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원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우리나라 모든 그런 기관, 정부를 포함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도 당연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선관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헌법기관이다. 우리는 중립기관이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 라면서 감사원의 감사를 사실은 되찾았죠. 그런데 선관위가 왜 감사를 받게 된 것이죠? 부정채용 아닙니까? 그렇게 숨기고 숨겼던 1200건에 이르는 부정채용이 일어난 겁니다. 세상에 사기업에서도 만약에 1200건의 부정채용이 있다면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데 공기업도 아니고 이거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선관위는 공공기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공기관, 공무원 조직이잖아요. 이 공무원 조직에서 1200건의 부정채용이 일어났다? 무슨 조카를 쓰고 예비 사위를 쓰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받기를 거부했던 것이 선관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지금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무총장이라는 자가 사실은 처벌은 기소는 되고 했습니다마는 이때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기관 같으면 벌써 구속영장이 떨어져야 되는데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쳐도 기각이 돼버립니다. 선관위는 법원하고 짬짬이니까요. 그뿐만입니까? 수많은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었습니다. 부정선거는 의혹만으로도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황교안 전 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법원에서 이 부정선거 소송을 할 때 대법관들이 너무나 이상하게 부정선거를 무조건 묵살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또 많은 그런 부정의 증거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적어도 그걸 밝히려고 해야 됩니다. 있다 없다를 떠나서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려는데 적극 나서야 됩니다. 나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정원에서 이 선관위에 대한 해킹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이 해킹을 막기 위해서 서버를 손봐야 된다라고 말해도 조금만 열어줬을 뿐 실질적으로 여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이거 정말 감사원을 갖다가 저렇게 탄핵을 한다? 그리고 또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하고 있는 행태, 이건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가의 헌법을 수호해야 될, 국가를 수호해야 될 책무를 갖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심각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가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이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은 엄청난 결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중앙지검장을 왜 탄핵한 겁니까? 김건희 여사를 봐줬다고 한 겁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봐줬냐니까 도이치모터스에 왜 기소를 안 했냐. 아니 기소를 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검찰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 몇 년이나 수사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다 지금 혼자 한 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심의회를 열어가지고서 그래서 또 김건희 여사를 또 조사도 했습니다. 검찰청으로 안 불렀다고 난리 떨었지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불기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불기소했다고 탄핵을 한 겁니다. 그거 말고도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라든지 여러분들 그 수많은 탄핵, 그 수많은 특활비 감액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나랍니까? 이거는 오로지 이재명 하나를 위한 방탄 아닙니까? 이제는 2030도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국가기관이 마비되고 더 이상 국정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대통령으로서는 결단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이게 결단을 내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쟤들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그래서 결단을 내려서 선관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가 벌이고 있는 그 잘못된 것을 알릴 수 있으면 알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전부 다 다른 어떤 지엽적인 걸 가지고 이 본질적인 것을 모두 덮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이 본질적인 것을 덮고 있고 이 민주당에 누가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그리고 또 일부 사법 좌파 사법 카르텔 물론 검찰도 다는 아니겠죠. 하지만 심우정을 비롯한 이 좌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이런 어떤 좌파 사법 카르텔 이런 애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이 본질적인 면을 갖다가 전부 다 도외시하고 오로지 집어넣겠다고 오로지 파면시키겠다고 광기를 부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사태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부활은 저들에 대한 일거척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잘못된 것을 일거에 완전히 척결하고 새롭게 나라를 갖다가 재조산하 그러니까 무너진 나라를 갖다가 토붕와해 완전히 무너진 나라를 재조산하 일으켜 세운다는 네이션 리빌딩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활을 노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같은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계몽을 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지금과 같은 불거졌던 문제들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복귀를 했으니까 부활을 했으니까 더 강한 힘으로 그리고 더 강한 의지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의 부활을 노래해야 됩니다. 윤석열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윤석열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2030 세대들이 이제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이제 각성하고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6070 세대 우리가 거기에 더 강력한 힘으로 2030 세대를 밀어줘야 됩니다. 4050 세대도 이제는 더 이상 저 좌파들에게 저 잘못된 저 민노총이나 전교조의 저 세뇌 공작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는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2030 세대와 6070 세대가 힘을 합치고 4050 세대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나라를 다시 반석 위에 올려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윤석열의 부활을 노래할 때입니다. 윤석열의 부활은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의 문제고 그리고 국가의 문제이며 미래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윤석열의 부활을 노래합시다. 렛츠고 파이팅.